네,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 수익도 좋았고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특수,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지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진단키트 기업들 3분기 실적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주요 진단키트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SD 바이오센서를 제외하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뭐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돌아선 기업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시젠마저 3분기 영업 손실입니다. 이게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 금액을 충당금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엔데믹, 그러니까 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진단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계 순위도 이제 요동을 쳤는데, 뭐 SD 바이오센서와 CGN을 제외하면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의존도가 높았던 회사일수록 매출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쉬운 점은 엔데믹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실적 방어는 잘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 뭐 이들 기업의 이제 매출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 비즈니스 모델대로라면 이제 진단기기를 먼저 보급해 놓고 당뇨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 카트리지를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기 보급은 뭐 네트워크 싸움인데요. 뭐 로슈나 에보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장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황 이해는 하지만 사실 지금 제일 불안한 건 주주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주들과 소송이 걸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 발생한 그런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휴마시스가 있습니다. 그 최근 소액주주 몇 명이 연대를 해서 지분 5%를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오는 13일이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현재 이제 경영진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차정학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현재 8%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제 회사 측은 이제 3분기 영업도 이제 손실을 냈는데 이렇게 안팎으로 사정이 어려워서 4분기 실적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다뤄볼 사안이 SD 바이오센서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세무조사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부지방국세청이 SD 바이오센서의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 1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니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SD 바이오센서 지금 이제 관계사 바이오노트를 상장을 지금 연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노트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제 동물 진단 업체로 이제 그 조영식 SD 바이오센서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했을 때 70%가 넘는 사실상 이제 개인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노트 상장이 또 맞물려 있는 만큼 좀 민감한 사안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휴마시스 관련해서는 13일 재판 결과 나오는 거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SD 바이오센서도 구체적인 사안 전해지는 거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키트 업체가 처한 상황들, 현재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겨울에 하루 최대 2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업계 실적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중국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업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많은 기업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3분기 실적이 크게 줄어버려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연간으로 했을 때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또 이제 증권가에서 내놓은 실적 컨센서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3분기 실적에 선방한 SD 바이오센서 정도만 지금 이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CGN은 지난해 대비 매출은 마이너스 35%,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7%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상 확진자 증가가 해결책이 되진 않을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돌파구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손 놓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또 미국 진출로 승부를 보겠다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SD 바이오 센서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메리디언 인수 계약을 마친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그 인수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벌어둔 돈이 많은 그런 만큼 업계에서는 M&A가 뭐 사실상 상시 고려 대상입니다. 지금 이제 랩지노미스도 지금 M&A가 임박을 했는데요. 예. 미국에 있는 표준 인증 연구소 클리알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 FDA 승인이 없이도 제품을 보급할 수 있는 창구인데요. 예. 현재 이제 실사 단계로 내년 2월까지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고요. 인수 금액은 500억 원 가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또 이제 진단 키트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제도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젠텍이 슈얼리 스마트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내세워서 여성 호르몬 검사와 같은 분야로 사업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벌어둔 돈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또 생존 여부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